치과 교육을 위한 별데를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퍼러리 싱글 크라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론편입니다. 이제 템퍼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템퍼러리 주의사항 및 이제 믹싱하는 방법, 그리고 컨처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템퍼러리란 이제 프랩된 후에 치아가 깨지거나 음식물을 먹었을 때 깨지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씌워주는 작업인데요. 템퍼러리 혹은 가이치, 임시치아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근데 이 템퍼러리 때문에 이제 옆에 치아들에 이동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택 바이트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임시치아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마진이 잘 맞아야 하고, 두 번째는 컨택 바이트가 잘 맞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요. 마진이 잘 맞지 않을 경우, 바이탈의 치아의 경우 여기 새는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 실행 증상 및 영향을 자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잘 맞아야 되고요. 컨택 바이트가 잘 맞아야 치아 이동으로 인해 나중에 폼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컨택이 안 뜬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잘 안 들어간다라거나 그런 잘 맞지 않는 현상들을 잘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 바이트에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형태에 대한 건 없죠. 형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이치 제작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도 있고, 환자에게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꼭 중요한 형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믹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믹싱의 준비 도구로는 레진과 믹싱볼, 믹싱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스파츌라, 바세린, 가위, 연필 등이 있습니다. 이제 믹싱에 대해서 먼저 글로 설명드리고 뒤에서 사진으로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엔 리퀴드를 넣고, 믹싱자에 리퀴드를 넣고 파우더와 혼합 비율대로 섞어줍니다. 이제 너무 되게 할 경우는 이제 파우더가 많을 경우, 푸석푸석하고 묽게 할 경우, 파우더가 적을 경우는 다공성이 되고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조사별로 맞는 혼합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도우 스테이지가 될 때까지 믹싱을 해주는데, 이 도우 스테이지라는 밀가루 반죽 생각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믹싱을 하다 보면은 이게 믹싱볼에서 레진이 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를 도우 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믹싱을 많이 할수록 빨리 경화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 주시고요. 도우 스테이지가 되면은 네모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삭제된 치아 위에 올려놓고 찍어주시는데, 찍을 때에는 맞은 부분을 잘 다져주고, 치아에 보면은 치아 아치에 맞게끔 링걸, 버컬 잘 맞게끔 해서 블록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바이트를 환자분께 물어보시라고 해서 바이트를 찍어줍니다. 이 양이 아주 중요해요. 믹싱했을 때 양이 적당히 해야 나중에 깎는 게 많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적당량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좋고, 아니면 계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경화되기 전에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 주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꼬들꼬들해지기 전에 이제 찍고 나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면 이제 잉여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 잉여 부분들을 가위로 제거를 해주는데, 너무 많은 조작을 할 경우에는 얘가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얘가 꼬들꼬들해지면 뺐다 꼈다 경화될 때 뺐다 꼈다를 해주면 언더컷 부분들이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언더컷 부분을 제거해 주면 나중에 이제 뺐다 꼈다를 할 수 있겠죠? 그거 경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빠지지가 않아요. 특히 브릿지의 경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맞은 부위가 뜨거나 이제 덜 선명할 시에는 이제 경화가 되기 전, 뜨거워지기 전에 바로 릴라이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봤을 때 마진이 선명하지 않다. 마진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에는 침, 그 다음에 혈액, 아니면 너무 굳은 상태에서 찍었을 때, 아니면 조작을 잘 못했을 경우 이렇게
덜 선명한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경화가 다 된 후에는 내면 삭제가 이제 다 된 경우에 다시 또 릴라이닝 할 경우에는 내면 부분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높이가 높아져요. 이미 다 찍어졌는데 여기 또 넣으면 분명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 한 번 더 삭제해 주시고 릴라이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버클 커스프 라인과 링걸 커스프 라인, 그 다음에 쿠르브 라인 등을 찍어주시면 훨씬 더 편한데, 이제 우리 아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요 아치 라인을 우리 찍은 블럭에 인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내면 부분, 이제 약속으로 버클 부분의 내면을 표시해 주시면 여기가 버클이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믹싱인데, 믹싱을 할 때는 먼저 리퀴드를 넣어주세요. 믹싱 리퀴드를 넣을 때 이제 파우더랑 리퀴드랑 혼합 비율을 알고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처음부터 계량을 계속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얘가 많아지는 양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리퀴드 선을 먼저 그어 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적당량을 넣으실 수 있는데, 믹싱을 할 때 적당량을 하는 게 시간을 가장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얘를 깎는다? 아주 크게 만들어서 깎는 것보다 적당량을 만들어서 깎을 게 없게 하시는 게 시간 절약을 하는 좋은 팁이거든요. 꼭 유의해 주셔서 적당량을 알아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리퀴드를 붓고 난 다음에 파우더를 넣어주시는데, 파우더를 넣을 때 파우더가 많게 되면 이제 경화 시간이 조금 단축되기도 하거든요. 허나 조금 푸석푸석해지고 허연 다공성이 느껴지고요. 리퀴드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더러 얘가 묽은 느낌이 나면서 약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혼합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엔 요 리퀴드를 먼저 넣고 파우더를 넣었을 때 파우더가 전체적으로 다 스며들 정도 그랬을 경우 믹싱을 해주는 게 제일 혼합 비율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믹싱을 해주는데, 믹싱 양에 따라 믹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경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혹은 여기 에어를 불었잖아요. 그러면 리퀴드가 이제 날아가면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잖아요. 그래도 경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팁이겠죠. 그리고 도우 스테이지 상태가 될 때까지 이거를 믹싱을 해주시는데, 도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 러버 믹싱자에서 이렇게 레진 덩어리가 떨어지는, 들러붙어 있던 묽은 것들이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된 상태에서 꼬득꼬득해진 상태에서 찍을 경우 마진이 뜨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거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네모 블럭, 도우 스테이지 됐을 때 네모 블럭을 만들어서 치아 위에 놓고 찍어주는데, 찍어줄 때에는 치아의 아치 모양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환면도 눌러주시는 거예요. 교환면도 어느 정도 적당선 눌러주시면 얘가 많이 이제 바이트 했을 때 여기 부분 많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진 부분들이 들떠요. 얘가 눌리는 힘에 의해서. 그래서 미리 만들어주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꼬독꼬독해졌을 때 띄는데, 너무 묽은 상태에서 빼게 되면은 얘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띄게 되면 얘가 변형이 생기거든요. 아직도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양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꼬독꼬독해졌을 때 띄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띄고 난 후에는 요 잉여 부분들을 잘라주시는데, 너무 많은 가위 조작은 이제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뺐다 꼈다를 반복해 주는데, 이 가위질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될 분들이 이 잉여 부분 크게 그 다음에 컨택 부분이에요. 엠브레저 부분. 이 엠브레저 부분들로 인해서 잉여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 언더컷 부분. 그럼 나중에 이 임시차가 들어가질 않을 거예요. 들어가질 않을 거니까 여기 부분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큰 잉여 부분들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제 껴놔 주시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경화가 되면서 경화가 됐을 때의 반응은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서 굳는데, 이 열 나는 것을 치아에 계속 끼워둔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치아에 이제 손상을 입힐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수축이 일어났거든요.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를 빼지 않으면 나중에 수축으로 인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커팅까지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해주시면서 언더컷을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바이트를 찍으면서 뺐다 꼈다 하고 다시 바이트를 찍어서 그 높이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쪽 치아들이 물리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제 뺐을 경우에 먼저 어디까지가 물리고 빠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물렸을 때 어디가 물리고 빠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교합지를 찍어주시면 훨씬 더 이제 교합지가 찍혀야 될 기능교도. 우리 상악의 경우는 어디죠? 상악의 경우는 여기 버칼, 링걸. 그 다음에 하악의 경우는 우리 버칼이 기능교도죠. 여기는 비기능교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랫하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 찍을 때도 여기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게 찍지 않으면 되겠죠. 여기 지금 상악을 하고 있어요. 요거 상악이냐 하악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구별을 해주시고요. 이제 교합지를 찍어서 어디 부분을 남기고 내가 삭제를 해야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치아의 버클 커스프립, 링걸 커스프 라인, 커스프 팁들의 연결선을 그어주고 그루브 라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을 그려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제 뺀 다음에 세 가지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런 모양, 그리고 마진 라인, 그리고 옆에 컨택 존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버칼에 우리 안쪽을 표시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겉에를 우리가 다 까고 나면은 이 모양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어디가 버칼 부분인지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컨택은 컨택 존이 제일 풍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 존 말고 풍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컨처링 단계의 준비물입니다. 이제 준비물에서는 요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둥글게 해가지고 절삭이 많이 되는 이제 덴처버,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큰 피셔버. 요 피셔버 같은 경우는 이제 끝 부분이 각이 져 있거든요. 요 각이 져 있는 게 키포인트예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이제 좀 거친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조금 끝이 얇은 덴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폴리싱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하기 전에 컨처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얘를 조금 더 제작하기 쉬워지거든요. 제작 속도도 빨라지고요. 처음 요거는 상악편인데요. 상악의 경우 요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블럭법으로 네모나게 찍었잖아요. 네모나게 찍었을 경우 찍히고 나면은 위에 바이트 점들이 여러 개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려줄 때 버클 커스프 팁, 링걸 커스프 팁, 그 다음에 그루브 라인 그려드리라고 말씀드렸죠. 상악의 경우 삼각형 3개, 가운데 부분에서 거꾸로 삼각형, 양 옆에서 삼각형,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요. 그리고 나서 있는 연장선, 여기서는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악의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삼각형 끝으로 나와서 가운데 붙여 5대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잉여 부분 잘라줄 거고, 여기는 컨택 존이 될 거예요. 컨택 존까지 한 번 더 말아준 앵글 라인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 상악 모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 3개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다음번 모양을 그리는데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악의 경우는 Y자를 하악도 네모로 찍잖아요. 버칼 커스프 팁, 링걸 커스프 팁 할 경우 이제 교합면도 찍은 형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루브 라인도 그려주겠죠. 그루브 라인 가운데에서 Y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Y자 그려주고 양쪽에 삼각형. 아까랑 똑같이 삼각형 3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연장선들을 그려주세요. 옆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7대 3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 배분이 되겠죠? 여기가 절대로 1대1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만 잡으면은 여기 커스프팁 있고 여기서 이렇게 커스프팁 말아져 들어오는, 여기는 컨택존에서 바로 여기가 한 번 더 앵글이 말아져 들어온다라는 거.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5대5죠. 반 나눠서 5대5의 커스프팁 있어서 여기도 앵글 말아져 들어가고 그러면 하악의 모양이 완성돼요. 그래서 Y자 거꾸로 삼각형 옆으로 웃는 모습으로 삼각형 3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상악과 하악은 끝나거든요.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형태의 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컨처링의 단계 이제 글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맞은 부위를 표시하고 컨택 부분을 표시했죠. 그 다음에 맞은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 나중에 깎고 나면 여기가 플랫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깎을 때 맞은 부분을 45도 정도 기울여서 깎아주는 거예요, 뻘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 깎고 나서 여기 풍요부가 살아남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커스프팁 쪽에 있는 거 삭제된 것도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깎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뾰족하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풍부에 맞춰서 이제 이어지게끔 깎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처음에 맞은 부분은 45도 각도로 깎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널 리치가 있는데, 마지널 리치 아까 잉여 부분 옆에까지 넘어갔잖아요. 아까 컨택 부분 체크했을 때 거기 부분을 깎아줄 거예요. 대신 평행한 이제 뻘을 댈 때 평행하게 대고 깎아주셔야지 여기 컨택 존이 건드려지지 않고 깎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널 리치가 제일 중요한 게, 마지널 리치가 스텝이 지게 되면은 여기 음식물이 끼는 공간이 돼요.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다 깎고 난 다음에 이행되게 깎아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이제 형태하고 인지하고서 바이트 찍힌 부분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그려준 그림 있죠. 상악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거꾸로 Y자 옆에 웃는 표시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 나머지들은 연결. 하악 같은 경우는 우리 Y자 옆으로 해서 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은 하악이 모습이 된다라는 거 꼭 요 모양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처음 맞은 각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45도 각도로 들고 있죠. 근데 이제 핸드피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셔야 깎을 수 있거든요. 깎고 나면은 이렇게 맞은 라인이 보이고 옆에 잉여 부분들이 보이죠. 이거 밑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널 리치를 표현해 줄 건데, 마지널 리치랑 요 보철물 이제 템포랑 이제 핸드피스랑 수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얘를 거꾸로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이 깎이기 때문에 여기 스텝이 져가지고 음식물이 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평행하게 들고 깎아주신다라는 거 해주시고요. 그럼 잉여 부분들이 제거되고 나서 이렇게 컨택 부분 좀만 남게 돼요. 보시면 여기 우리 마진 45도로 깎았고, 위에 부분 이제 그 팁 부분 깎고 나면은 여기 풍요부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풍부를 이제 교환면 위에서 보면서 이제 이행시켜 주듯이 깎아주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훨씬 더 모양이 갖춰져요. 여기 컨택 좀 있었는데 여기 부분 앵글로 말아주는 잉여 부분이에요. 왜냐? 컨택 부분이 제일 풍요하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잉여예요. 여기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요. 어느 각도에서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플랫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풍요부가 살아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피셔버예요. 이 피셔버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게, 피셔버가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있어서 얘를 이제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라인을 그려줄 수 있거든요. 면과 면이 만나서 라인을 형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삼각형 부분들을 얘로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고 이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보싸 부분 형성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얘가 각이 졌기 때문에 파주는 부분을 사면으로 해줘야지, 사면 해야 이쪽 사면 깎아주면 여기에 이렇게 그루브
것처럼 나온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여기 부분 라인이 생겨요. 면과 면이 만나 라인이 생긴다라는 거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피셔버가 아주 날카롭고 거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친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사용도 되게 어렵고요.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조금 뾰족하게 좀 얇은 덴처버를 사용을 하는데 이 거친 부분들을 이제 없애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 이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을 사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 사면 처리를 해주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는 건데 사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도를 주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루브 라인 있잖아요. 그루브 라인들을 형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 그루브를 이제 뾰족한 부분이 한쪽 갈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삼각형 모양이 파진 부분들이 나머지는 여기가 높겠죠. 여기는 낮아지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 사면은 동영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러버로 된 아이로 팔리싱을